산모 방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요. 이 산모 방석이 옵션이 두 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비즈로그 백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탁 배송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위탁 배송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온라인 셀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탁 배송을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도매국이나 도매매, 온채널, 오너클릭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소싱을 한 다음에 마진을 붙여서 등록을 하는 것이죠. 주문이 들어오면 이 주문 내용을 그 해당 몰에 주문서를 넣고 결제를 하고 물건을 고객한테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일반적인 위탁 배송 시스템입니다. 저는 조금 특이하게 위탁 배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잘 팔았던 아이템 중 하나가 산모 방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요. 이 산모 방석이 옵션이 두 가지였어요. 색상으로 나뉘었었는데 핑크색, 하늘색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석일 거라 생각을 해서 핑크색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 핑크색이 300개다 그러면은 하늘색은 한 100개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 사입을 합니다. 근데 막상 주문 들어오는 걸 보면 하늘색이 훨씬 많이 나가는 거예요. 거의 돈이 나다시피 합니다. 중국에서 재빨리 상품을 가져오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납기가 에어로 받으면 금방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일단 산모 방석이 부피도 좀 있고 무게도 좀 있어요. 또 산모 방석만 들어오기에는 또 운송료에 대한 메리트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다른 물건들하고 좀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수입하고 있던 다른 물품들하고 산모 방석하고 같이 취합을 해서 동시에 들어오게끔 오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배로 들어오다 보니까 배로 인천까지 떨어지고 세관 통관을 거쳐서 제 사무실까지 오는데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노멀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이 10일이라면 산모 방석 하늘색은 재고가 동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품절 처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검색을 좀 했어요. 이 산모 방석 키워드로 검색을 쭉 하니까 저랑 똑같은 걸 취급하는 셀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싸게 올린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사입했을 때 마진 거의 붙이지 않고 운송료만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가격에 올라온 제품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여기 셀러분한테 주문을 넣고 고객님 주소지로 넣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긴장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오후 5시까지 주문 접수된 건에 한해서는 모두 다 당일 배송을 했었습니다. 다른 구매처에서 구입을 해서 고객한테 물건이 갈 동안에는 언제 배송될지 모르는 거예요. 택배 송장을 받으면 입력을 해서 발송 처리를 하면 끝인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로 넘어가죠. 다행히도 그날 운송차 번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객님한테 운송차 번호를 입력을 하고 발송 처리를 누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그 송장 번호로 다음날 조회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잘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게 저의 첫 위탁 배송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재고가 좀 빠지는 물건이 있으면은 검색을 해서 저랑 똑같은 걸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보냅니다. 위탁 배송을 요렇게도 해도 되는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제가 이제 물건 수입 비중을 좀 줄였었어요. 거의 최근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좀 전념을 하려고 수입 비중을 줄이고 택배를 없애버렸습니다. 1인 자영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특히 이제 사입을 해서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는 택배 시간에 항상 거기에 제가 상주에 있어야 되죠. 혹은 미리 택배를 싸놓고 문 앞에 두거나 어쨌든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틀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위탁 배송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제가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만 일을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위탁 업체를 찾기로 했습니다. 물론 도매 사이트 말고요.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처음 위탁 배송을 하게 된 그 셀러분을 찾게 됩니다.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취급하는 물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 딱 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수입사였어요. 수입사에 전화를 합니다. 운이 좋게도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재고가 없을 때 대표님 물건을 사다가 고객한테 보낸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뵙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대표님께서 조금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놈이 누구인지. 미팅 약속을 잡고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꽤 계셨어요. 디자이너, MD, 그리고 물류 딱 갖춰져 있더라고요. 큰 창고도 있었고요. 그 창고랑 사무실이 더 큰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엄청 바쁘셨던 거였고 그때 얘기를 잘해서 물건을 받게 됩니다. 위탁으로요. 그 대표님께서 위탁을 기존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물건을 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넣고 물건을 발송을 해달라.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었고 제가 주문할 때 무조건 현금 결제. 그 대표님과 제가 거래를 한 지 이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지고는 있지만 그 시스템의 앞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먼저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물건을 찾아 올리는 것까지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적응이 좀 되고 조금 구색이 갖춰지면 그때
저희한테 맞는 업체를 찾으러 나갈 겁니다. 네, 그 과정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위탁 배송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위탁과 이 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할 얘기가 많죠. 왜냐면 저는 물건을 사입을 해서 판매도 해봤고 현재 위탁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리얼한 제 실무자의 경험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뵙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